경전선 전철화가 순천시 도심 통과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또는 앞으로 있을 그 문제에 관한 주제를 놓고 두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전철 전철화 도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에 제가 5년 만에 와봤습니다. 많은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시 교통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천에서 차지하는 철도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죠. 그런데 순천은요, 고속철도가 구례구역과 순천역을 모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좋았습니다. 버스 좋았습니다. 항공 역시 좋았습니다. 우리 순천시는요,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에서 국토부 선정 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2015년부터 7년 연속 지자체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입니다. 철도. 노선 계획이 원도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그러므로 해서 시가지가 단절화되고 또 소음 피해 그리고 교통사고, 그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회 노선 BC의 악영향으로 타당성 재조사 불가가 예상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자, 우리는 도심을 통과하면은 아니 된다. 그래서 우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약 15% 이상 더 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선 변경 시 타당성 부족으로 둘러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는요, 그러면은 우회 노선이 반영이 안 되면은 우리는 경전철 전철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철도는요, 한 번 건설하면요 100년이 아니라 150년까지 갑니다. 이런 중요한 사회 간접 자본 SOC 산업을 지금처럼 도심을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명목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현안 문제, 도심을 통과하는 이 부분들을 우회를 할 것인지 재활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제가 다음 장에서는요,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경전선 전 구간 그리고 호남선 내에서도 순천은 소외가 심각하다는 거죠. 다 우회를 하는데 순천만 왜 유독 통과를 합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요 40회 이상 운행을 하면서 위험성이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소음도 발생하고요, 진동도 아마 느낄 겁니다. 한편 구조물이 고가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요, 우리 순천의 생태수도 인류 순천이 훼손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 계획상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요 생활권이 단절이 될 수 있고요, 순천의 도심 브랜드가 상실하고요, 또 한편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겠죠. 토지 가격, 공시지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순천시는 앞으로 남부 경제권에서 중간 연결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남양 KTX 운행이 앞으로 확실히 되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있을 문제, 도심을 통과하는 문제는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원안에서 도심을 우회할 때 2,584억 원이 증가한다고 했죠. 이것은 약 15%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 비용이 순천을 제외한 타 지역 노선 구간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우리 순천은요 도심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우회를 하고 싶다. 아니면 지하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관계부처, 그죠? 국토부 등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전선은 열차가 6회 운행되고 있지만 향후 운행의 수가 40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고요. 구선로로 그대로 이용할 경우 도시 발전을 막고 교통 체정,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서 철도를 도심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지역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자, 저는 철도 계획 전문가입니다. 중간역과 종착역 그리고 분기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 안동선은 중간역 역할에서 철도를 이설한 사례고요. 전라선 여수 엑스포역은요 종착역으로서 이설한 국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서원주역이라고 있어요. 원주역이 있고 서원주역이 있습니다. 서원주역은요 분기역으로서의 국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내용들이 있죠. 청주와 울산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우리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설할 수가 있다는 예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순천역은 중간역 특성도 있지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분기역으로서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중점으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 얼마 들길래? 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자료는요 철도 사업 비용 책정 적정성 검토 KDI 자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입니다. 649억 원 정도가 들어요. 예. 이것은 일반 철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지하철은요 도시철도 자료에 의하면요 지하철도를 만들 때 1km를 건설할 때요 지금 현재는 1,500원이 소요됩니다. 자, 우리 순천시 3km라고 비교를 하면은요 3km를 지하로 좀 해준다 하면은요 얼마 됩니까? 곱하기 3, 4,500억 원이 듭니다. 이 정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선 영월역입니다. 태백선 영월역이죠. 태백선 철도는요 중심지를 통과해서 지역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9km 구간을 외곽으로 이설한 사례죠.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경전선 광주 도심 구간 이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심을 통과하던 경전선 도심 구간은요 건전한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여 1995년도 이설 공사를 착수했지요. 그리고 완성을 했고요. 폐선 부지로 공원화한다는 것이죠. 공원화. 서대문구 과자역에서 용산까지 철도 6.4km를 지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명소 중의 하나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2020년 2월 17일에 우선 단선으로 이설했습니다. 2022년 7월에 복선으로 또 바꿨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가화한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가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도쿄에 있는 세이브 이케부쿠로선입니다. 이것은요, 고가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가화 해가지고요. 세 개의 건널목이 없어짐에 따라 교통 차단 시설이 40%를 감소함으로써 한편 교통 혼잡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쿄입니다. 오다큐입니다. 여기서는요, 특이사항이 연속 입체 교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하선을 지하화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지상철도 건널목을 철거해버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철도계획 전문가로서 이게 옳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 왔다. 이걸 여러분에게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때 장점은 뭐가 좋던데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죠? 철도 운행이 원활해지고요. 그 다음에 물자와 사람의 흐름이 원활해지고요. 무엇보다도 도시 환경이 개선되더라.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도로교통 효율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더라. 그죠? 막힘이 없고. 역시 도시 발전이 가능하더라. 건전한 도시 발전이 가능하더라. 도심철도 이설 구간을 새로운 도시 성장축으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 공동화된 도심 재생 효과. 그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공원화하는 겁니다. 공원화. 철도 이슬 부지 공원화는요, 총 면적은 좁지만 길이가 길어서 공원의 영향력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이러한 것들이 폐선부지 여유 공간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요. 자, 우리 폐설부지에 트램을 설치하면 어떨까? 무가선 트램은요, 전차선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도시 미관의 조화를 이룬다. 환경 친화적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트랜짓몰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 트랜짓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정지인과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서울과 대구에서 도입이 되었죠. 서울 연세로 그리고 대구 중앙로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했고요. 외국에는요, 미국 미네폴리스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등의 도시에서 시행 중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짓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통을 배울 때 중심 시가지 등의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보행자, 대중교통, 노면전차 이런 대중교통과 긴급 차량에게만 개방을 하고요. 이 공간을 문화와 상업과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현재 순천을 지나는 경전선은 역시 열차가 6회 운행되나 앞으로는요 40회 이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의 의견 수렴 반영 없이 기존 노선 활용 방안을 통과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요. 자, 국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순천보다 도시 규모가 적은 영월, 강릉 등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로 우회 또는 지하화를 성공시켰습니다. 태백에서도 현재 도심 구간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도 우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정되기 직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지자체, 관련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순천시는 경전선의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 우회 요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며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우회를 하든지 지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로 개량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태도시, 우리 순천시에 어울리는 철도 재생사업, 시민들 전체가 지혜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순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종록 전남대 교수님께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시 도시발전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서부터 광주로 연결되는 경전선에서 유독 순천만 도심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도대체 순천은 내부적으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도시하고 전혀 다른 기존 노선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도심 통과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순천과 철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순천이 오늘날 전남의 제1도시로 부상하는데 여수와 광양을 포함한 광양만권의 산업화는 우리 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우리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현재 노선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도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천이 오늘날과 같은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철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화기 과정, 그러니까 갑오경장 이후 1895년에 순천은 도시적 위상이 도부에서 그냥 순천군으로 하락을 합니다. 일제 식민지 이 조선 총독부가 여수에다가 일반 어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수와 목포 사이 벌교를 중요한 남해안의 중심의 포구로 육성을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여수와 벌교와 목포, 그 다음에 광주, 이걸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수에서 순천을 찍고 벌교로 해서 광주로 연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여선이 1930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수에서 순천으로 해서 송정으로 광주로 가는 광여선 개통은 순천의 도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라선이 개통을 합니다. 물론 광여선의 개통은 순천에게 어떤 기능을 부여하냐면은 순천이 지정면으로 승격하는 어떤 도시 계층에서 한 단계 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36년에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순천은 전라선과 광여선이 교차하는, 교통에서 말하는 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천에는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집니다. 순천에 살고 있는 지역 유지들의 도움으로 호남 지역 철도사무소가 순천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순천은 일약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합니다.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은 순천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느냐 하면은 순천의 공간 구조를 바꿉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라선의 개통은 순천의 중심지성을 강화시킵니다. 중심지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구례 사람들, 광양 사람들, 여수, 벌교, 보성, 공 사람들이 이제 순천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도시 세력권의 첫 번째는 학교였습니다. 순천중, 순천고, 순천여고, 순천농림전문학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순천이 전남 동부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 교통적 중심지 기능을 하면서 주변 도시들을 이제 보안구역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지방의 중소도시들, 우리 순천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접한 경남의 우리 박 교수님 고향이라는 진주라든지 경상북도의 안동이라든지 충청북도의 충주 같은 도시들은 다 이 상황에서 도시의 성장세가 끝납니다. 그런데 순천은 정말 아주 다행스럽게도 1963년에 지금의 GS 칼텍스 공장, 당시는 제2정유, 호남정유라고 했는데 호남정유 입지가 결정되고요. 또 1981년에는 광양제철소 입지가 확정되고요.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고요. 그 이후 광양만큼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광양만큼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은 순천에 어떤 걸 주느냐 하면 가장 가깝게는 신대지구라고 하는 신시가지의 조성을 잉태시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광양만권의 산업화 과정은 순천을 전남 동부 지역의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순천이 전남의 동부 지역, 더 나아가서는 광주 전남에서 광주 다음에 순천으로 이렇게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는 순천이 인접한 여수나 광양과 차별화된 도시 정책을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시가지를 만들고 신시가지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광양과 여수 사람들이 이제 순천으로 오게 되는, 바꾸기 얘기하면 순천이 주변 도시와 차별화된 정주 서비스를 제공한, 그것이 오늘날
순천을 전남의 제1도시로 우뚝 서게 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순천시는 광양만권 내에서 광양과 여수와는 다른 도시정책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 도시정책을 친환경적 시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생태수도, 순천만 정원, 순천만 습지 이런 것으로 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순천의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뿐만 아니라 이 도심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경전선은 순천에 그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러면 긍정적 영향을 봅시다. 긍정적 영향은 경전선이 이제 순천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경전선 전철화가 만들어지면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중심지 기능, 이것은 이 교통공학 쪽에서는 교통의 결절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교통의 결절성이 더 증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순천은 여수 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나서 순천의 접근성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전선이 전철화가 되면 이제 도로교통뿐만이 아니고 철도교통의 어떤 결절성 기능이 더 높아져서 순천의 어떤 교통중심지적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남부경제권의 구축 과정에서 순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경남과 부산이 연결하고 협력하는 남부경제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남부경제권의 한쪽은 부산이 있고 저쪽 서쪽 끝은 목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순천이 있어서 순천이 중간에 연결도시로서의 기능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연결도시로서의 기능은 산업적 연계, 관광자원적 연계 그런 것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런 게 경전선 순천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가 제공하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부정적 영향을 네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천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도시 비전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여야 되고 그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즈 속에서 동사연, 여기 지금 동사연 있습니다만 동사연이 또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순천만 습지를 보존했고요. 순천만 습지가 보존되니까 이제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만들어졌고요. 순천만 정원 박람회 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만들어지면서 순천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 도시라고 하고 그래 노광규 시장이 생태 수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비전을 만들어 냈거든요. 이 도시 비전과 도심 구간의 철도 노선은 왠지 미스매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 요인을 든다고 하면 순천의 도시 구조를 아주 엉터리로 만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 흉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활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순천의 발전은 동부지향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은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활력자를 막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신도시의 연결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기획되어 있는 도심 노선 구간은 어떤 형태로든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 요인을 저는 순천의 장기적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도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천의 도시 경쟁력은 광양만권의 명실상부한 정주 기능, 문화 기능,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순천은 앞에서 얘기한 구도심과 이 신도심, 구도심과 광양읍 간의 연결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도심 철도가 순천시의 도시 경쟁력에 마이너스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지금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역 그 지역 내 총생산액이
2019년에 약 42조 원이었습니다. 이 42조 원은요, 광주광역시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72만인 3개 도시가 인구 142만인 광주와 똑같은 지역 내 총생산액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지역이 얼마나 활력이 있는 지역이겠습니까? 그 활력이 있는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순천이 하는데 도심 철도는 아무래도 마이너스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라남도의 도시권은요, 광주가 다 모든 기능을 하고 일부 기능을 순천이 수행을 하는, 그래서 광주 대도시권과 순천 중권으로 나눠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 순천의 인구 변화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수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광양 인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주 전남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은 일정한 인구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 담보된 도시권에서 순천은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도심 철도 구간은 순천의 장래 도시 경쟁력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 요인은 지금 이러한 사회적 낭비, 그러니까 순천시 내의 불만, 주민들의 어떤 불편, 이런 것이 만약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음에 가칭 남해안 KTX 운행 논의가 정치적으로 등장하면 또다시 이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전 문제는 또 다른 비용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19년으로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그때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유독 순천만 도심을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했는지,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토부는 기본계획의 공시를 보류하거나 약간 좀 늦추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재조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합리적 대안을 한번 도출해 봅시다. 오늘이 첫 자리라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민들이 같이 오늘처럼 같은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좀 해서 정말 시민들이 수용하고 또 순천이 지향하는 어떤 생태적 도시 비전, 광양만권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성 강화, 이런 게 맞는 그런 합리적 대안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실적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기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전선 전철화 사업 제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이신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장님이신 김인철 소장님께서 일단 토론을 먼저 시작해 주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 도심 구간 지상 통과 반대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 자체 여기 대표님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 순천 시민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전 1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도심을 통과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지역민들은 정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도심 통과, 지상 통과 반대를 위한 시민 대책위를 구성했었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한 30여 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지역 설명들을 받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서명들을 국토부에다가 전달하면서 기존 기본 계획들이 변경될 수 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국회의원 그리고 순천시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들이 분명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힘들이 좀 함께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광규 시장님이 들어선 민선 7기가 들어섰지만 그 전에 이런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시민 대책위가 열렸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걸지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서명 용지를 전달한 게 지난 겨울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모임도 조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지금 급한 마음에 앞서서 행동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들이 좀 모을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통합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왕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우회 노선만 주장하는 듯한 현수막에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또 일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저희의 핵심은 도심 지상 통과와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심 지상 통과가 지역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기존의 계획들을 처리하는 게 만드는 게 먼저 당면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상으로 가는 방법으로 우회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공중으로 올라가는 고가형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도시 전략을 봤을 때 구도심, 온도심 활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도시의 새로운 생태도시, 인류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훌륭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 그러면 적극 활용해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도시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전략 차원에서 이 전철화 문제들이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좀 바쁘겠지만 이러한 토론회들이 좀 자주 조직화되고 그리고 시민단체 내에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과 그리고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순천시 도사동 주민자치 회장님이십니다. 김성중 회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지금도 도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오촌동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사동으로 합해져 있는 상태죠. 그쪽 근처는 이제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찻길은 그대로 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기차를 구경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곧 없어지겠구나. 이제 철도는 없어질 것 같구나. 이게 없어지면 도사동을 아무래도 이 철로를 개선하고 환경이 개선되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또 일하다 보니까 이 철로가 다시 개통이 되어서 40여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러 내려오신다 하니 이건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회를 중단할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의 뜻이 좀 반영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이 노선 저희들 의원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증편만 해서 사용한다고 하니 저희 도사동은 정말로 제가 주민 대표로 마을분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집회를 할 때 가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궁금했던 게 그때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하게 된 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집회를 해야 되고 올해 용산을 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용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바쁜 시간에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뽑아준 의원님들, 정부 이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생업에 몰두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돈 들여서 하루 생업 포기하고 용산까지 가서 구호를 외치고 올 때는 저희들 스스로 왜 이렇게 슬픈 현실이 닥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꼭 좀 도와주시고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청중 분들께서 혹시
이런 의견은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불평 또는 불만, 정치권 이상까지 다 포함해서 의견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의 주제 발표 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 그 김인철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순천의 NGO 단체들이 한 30여 개 넘는데 지난 2년간 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내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남대 교수님이 발표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천의 발전이 과거에 철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순천의 발전을 막는 것이 순천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서명부를 전달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주무관들하고 미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무관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아까 근본적으로 NGO 단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힘을 모아서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올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약 3개월 남았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상식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난 100여 년간을 국민을 희생했으면 미래 100년은 시민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먼저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네네. 예, 저는 순천 시민 옴부즈맨 위원장을 보고 있는 김덕이랍니다. 예. 저도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난 날에는 대책위에서 활동을 해왔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또 건의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 정원박람회 때 정원 해설사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는 관람객 중에 김에서 온 분 가족들이 이 순천 정원에 올라서서 순천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원과 생태를 보존해 가지고 그 오는 많은 사람과 같이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순천이 도시 발전만 이루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과거 순천에 현대자동차가 오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게 되면 100여 개 연관 단지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발전만 이루려고 했으면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러나 순천 시민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등록된 그런 결과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순천의 생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의지는 너무나 강합니다. 물론 순천도 여기 철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 발전을 이룬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6번 통과한다는 이 기차가 고속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40회 이상이 통과를 하고 또 이것이 14m 된다는 이렇게 장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순천은 분명히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 생태를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보존해 오고 그 의지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순천 시민들은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노광규 시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순천의 생태를 어떤 방향으로 하냐. 그때 단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정원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순천의 시민들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늘, 나무 그늘로 순천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철로가 아니면 전부가 나무 그늘로 순천 도심을 오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제시했듯이 꼭 도심으로 와야 한다면 터널식 지중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화밖에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은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사동 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한 5m 거리에
바로 건널목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소라 서남 상사로 들어간 입구가 바로 5m 거리에 바로 그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하나 와서 제지도 하지 않고 차가 그냥 통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순천이 이 철도가 중요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악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7, 8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건널목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제 심정 같았으면 그 건널목 철거를 잘라버려서 끊어버릴 정도로 그런 심령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중화가 아니면은 차라리 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얘기합니다. 왜 순천이 생태수도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정원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11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이다. 읍면동의 그 녹지와 신선한 먹거리들이 도해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남 복합적인 생태적인 기능 속에서 갖고 있는 도시의 기능 때문에 바로 순천이 생태수도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현재 이 생태수도를 파괴하는 두 가지의 암울한 그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경전선 부분, 그리고 순천시 외곽 지역으로 획책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오늘은 경전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태수도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활의 근간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이냐? 침묵해야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분노하고 같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철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대책위는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 대책위는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담아서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었으면 말씀 좀 했으면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데 왜 정치하는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도의회에서는 반대 결혼문 하나 못 내냐고요. 상부기관이라 얘기하는 도지사는 왜 순천시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냐? 왜 소병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민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국회에서 단식 농선 하나 못하냐고. 저는 이게 좀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리고 관찰된 우리의 모습을 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석동마을 이장님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말씀. 우리 순천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화산 경마장에 왔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물리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저희 중앙동에 보행자 공간을 만들고 언더패스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어떤 충정에서 나왔던 계획인데 이게 이제 지역의 큰 화두가 되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동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보름간 지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현장을 직접 발로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도시의 원도심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들은 도시 만들기,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도시 재생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장에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리 지역을 지켜내고 가치를 보존했던 그런 시민운동의 승리의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은 분명히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설과 관련해서 이제는 큰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낼 수 있도록 방금 석동마을의 이장님 말씀하셨던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승주군에 가지고 있는 농촌과 녹지에 갖는 가치, 순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생각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 번쯤 문제를 던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경전선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미래에 나가야 될 비전들, 앞으로 어떻게 나야 될지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그런 시민 토론의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이런 시민대책위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던 분들과 한번 의논해서 어떻게 향후 펼쳐나갈지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그 토론회를 일단 마무리하고요. 제가 한번 쭉 오늘 나온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전선 도심 통과에 따른 문제점, 지금 발표자들, 토론자들 또 청중에게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생태도시, 대표적인 생태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 경전선 도심 통과로요. 두 번째, 도시 내 공간 구조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도심이 단절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순천 도시 경쟁력에 아주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에 도심 통과로 인해서 소음 및 진동 환경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건널목 사고가 피할 수 없다. 이 위험에 항상 도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교통체증, 교통정체가 발생된다. 이건 자동차 교통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지를 모아보면 이것은 건의사항 또는 미래 방향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 도지사, 시의원 모든 분들이 똑같은 동참해서 해결책까지도 모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계획,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를 포함한 이 철도망 기본계획의 공시를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건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가 되든 지하화, 지중화가 되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비 타당성은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순천시 도시 공간 구조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광역권 도시공간 구조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회든 지하화든 그렇게 됐을 때 그 위에 활용 방안, 그래서 순천 생태도시다운 그런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이게 그린웨이라는 것으로서 녹지길, 숲길로 일단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항상 시민들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공론의 장을 펼치는 그러한 포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순천시의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무릇 정책에는 형평성과 수용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맞춰야 됩니다. 아니 경전선 노선상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데 왜 순천만 도심을 통과하느냐? 이거는 형평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건 공정원칙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정책의 어떤 그 형평성에 심각한
어긋남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수용성입니다. 정책은 수혜자, 시민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이 정책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100년, 150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소음 없고 진동 없는 그 도시에서 우리는 살겠구나. 우리 자손 만대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시에서 산다. 이러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은 전혀 도외시한 겁니다. 그 주민들 마음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어긋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천도심 재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토론과 발표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철도 우회 노선화든지 지하화든지 전략을 모색하는 일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지키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